느꼈을지도 모른다. 99도의 뜨거운 물, 그 노력도 뜨거운 노력이다. 격려받아 마땅하다. 스스로를 뜨겁게 달구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오늘도 끓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 열정이라는 불로 자신을 태우고 있는 청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네, 격주 목요일마다 마음이 지친 여러분께 연극을 처방해드리는 저는 닥터 진이고요. 저는 청년극단 99도의 대표이자 보이는 라디오 끓지 않아도 괜찮아의 공동 DJ 홍승호입니다. 네, 저는 99도 부대표 보이는 라디오 PD 김민우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왜 정신이 없을까요? 네, 2018년 1월 11일 2018년 첫 방송입니다. 네, 첫 방송부터 조금 늦었는데요. 원래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극단이 지난주에 지방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일주일에 한 편씩 방송이 될 텐데요. 잘 들어주시고요. 새해는 좀 활기차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연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불과 한 2주 전까지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정신없게 보내고 이제야 조금 추스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지각을 했어요. 오늘 생방에 지각을 하게 돼서 좀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새해는 2017년에 뭐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뭐 극단 차원도 그렇고 저희 라디오도 그렇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PD님 숨 좀 돌리시게 오늘은 홍 DJ님께서 어떤 코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늦었다고 멘트까지 뺏어가네요. 아니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야 괜찮습니다. 예, 오늘 넘겨드리죠. 네. 네, 저희 방송은 청년 연극인들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극단 주치의가 있는 유일무이한 극단인 만큼 진짜 의사죠. 닥터진의 3분 진료 코너에서는 의학 상담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 연극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극단 99도 끓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마을TV 홈페이지 www.sbtv.kr로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성북마을TV를 검색하시면 생방송 또는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북마을TV 채널 그리고 극단 99도 채널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네, 방송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나 질문, 시청자 소감뿐만 아니라 출연 신청까지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DJ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채팅창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끓지 않아도 괜찮아는 성북구청,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청년 연극인들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소극장 해화당에서 소설시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소설을 각색한 연극과 시장이 결합된 공연 축제라는데요. 4주 동안 8개 팀의 연극을 영화처럼 간단한 먹거리 정도는 먹으면서 관람하고 극장 안에서 관련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소극장을 마치 동네 시장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시장은 아니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방송 홍보를 원하시는 공연 소식이 있으시면 극단 99도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theater99c@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닥터진의 3분 진료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하루 200명씩 감기 환자를 봤더니 옮아버렸습니다. 요새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항생제까지 드시고 계시죠 지금. 네, 부비동염이 이쪽으로 생겨서 항생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김 PD님하고 홍 DJ님은 발열의 기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몇 도씨였죠? 저희 대표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알고 있고요.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39도씨였나요? 정말 이 사람 네, 일단 일반적으로 38도로 기억해 주시고
해열제 쓰는 기준을 38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38도여도 이제 아이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뭐 본인이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다. 이제 불편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건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온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몇 도라고요? 38도입니다. 38도입니다. 네, 이번 오늘을 기점으로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열을 이제 38도까지 올랐을 때 그 중추에 올라간 온도, 셋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올라간 온도를 내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해열제인데요. 해열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해열제. 통상 뭐 예전부터 들었던 여기 상표인가요? 이거는 상표인지 아닌지 뭐 땡이라고 하나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방송인데. 네, 브루펜. 네, 브루펜도 많이 쓰죠. 물약이죠? 브루펜 물약도 있고 알약도 있어요.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온도가 해열제잖아요. 네네. 해열제라는 뜻 자체가 몸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 그게 차이가 있는데요.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중추 온도를 조절을 해줘요. 온도 자체를 작용을 해서 온도를 관장하는 뇌 기구에서 온도를 설정된 온도값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고 외부에서 뭐 물을 묻히거나 하는 거는 그 중추 온도 설정을 내려주진 못해요. 아, 네. 그러니까 몸속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 찬물을 마시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해열제 같은 거는 아까 뭐 브루펜 같은 것도 있고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좌약, 좌약도 썼던 것 같고 좌약도 뭐 써요? 좌약 많이 애기들 쓰지 먹지 않았었나요? 못하거나 뭐 토하거나 아. 이럴 때는 항문으로 넣는 그러니까 좌약도 쓰죠. 동생들 뭐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인데 동생들 열이 좀 많이 난다라고 뭐 어머니께서 그 좌약을 냉장고에서 꺼내셨어요. 맞아요. 예. 시원하게 해놓고 맞습니다. 그렇죠. 냉장고에서 꺼내셔가지고 이제 넣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대부분 내 해열제도 이제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해주시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아, 이렇게, 그렇구나. 써주시면 되고, 네, 뭐 브루펜도 많이 쓰는 약이고 또 타이레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타이레놀도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새는 그 뭐 브루펜에 조금 이성질체인 뭐 덱시부브루펜에서 맥시부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 분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레놀과 브루펜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레놀 쪽을 많이 먼저 쓰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근데 열을 내리는 작용은 있지만 그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 중추 온도에만 작용을 하고 몸의 다른 부분에는 거의 작용을 안 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얘를 우선적으로 쓰는데 이제 브루펜 계열은 열을 내리는 효과와 함께 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염증이 동반된 발열 같은 데는 효과적인 반면 이렇게 위장관의 장애라든지 뭐 속쓰림 이런 것들이 더 유발될 수는 있어서 우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을 먼저 써보고 그리고 그거에 반응이 없을 때는 뭐 교차로 이제 브루펜 계열로 바꿔서 먹여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먹여야 되냐? 보통 포장지에 용량이 써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라서 이제 또 나이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러면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기 쉬운 거는 몸무게의 절반 용량을 밀리미터로 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20kg면 10cc 주시면 되고 한 번 먹일 때 뭐 30kg면 15cc 요 정도 주시면은 이제 환산된 용량으로 했을 때 체중에 적정한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먹이면 포장지에 써 있는 것보다 조금 많아요. 근데 포장지에 써 있는 대로 주시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 몸무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아이들 몸무게의 절반 정도 주면 되고 성인은 그냥 뭐 한 알 또는 두 알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간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뭐 부모님들이나 뭐 거의 좀 지금 뭐 해열의 내용이 뭐 애기들 주로 아이들 열이 많이 주로 나니까. 아이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보통은 좀 뭐 의학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뭐 한번 온도를 재보고 이게 조금 높다라고 하면 먹이실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뭐 뭔가
그냥 손을 대고 열이 있네라고 바로 해열제를 먹이신다던가. 사실 그건 되게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열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라서 내 손의 온도가 낮으면 아예 뭐 이마 온도나 이런 목 이런 데가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먹이실 필요는 없고 아까 김 PD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편감이나 고통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지난 시간에 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기억을 별로 못 하시는 거라서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일단 해열제는 타이레놀과 브루펜 계열이 있다. 그럼 체중의 절반 정도를 주면 되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도 타이레놀을 이상인데. 먼저 써라. 그냥 보통은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제 아이한테 써봤을 때 더 적절한 걸 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권유드리는 이유는 타이레놀을 과용량 복용했을 때는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브루펜은 대체로 이제 신장 쪽으로 콩팥 쪽으로 좀 더 분해가 많이 되는 게 있어 두 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을 나눠서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열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보니까 A형 독감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초기에 제가 초기에 인플루엔자 얘기했을 때 그때는 B형 유행이었는데 이제 B형이 조금 줄어들고 A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올해는 좀 검출되는 게 반대로 됐어요. 원래 보통은 A형이 먼저 12월경에 유행을 하고 이제 B형이 1, 2월에 와서 유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B형이 워낙 먼저 유행을 하고 그리고 A형이 뒤늦게 이제 유행이 찾아왔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격리가 돼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전염력이 유행인가요? 있기 때문에 보통 5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가지면서 그 타미플루라는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성인들도 애들도 마찬가지고 또 5일을 보기는 하지만 이제 24시간 동안 열이 안 나게 되면 그 이제 전염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도 닥터진의 3분 진료에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의학 질문들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을 보내주시면 질문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 PD님 질문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성북마을TV 홈페이지 www.sbtv.kr로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서울대 출신 진짜 의사 닥터진이 상담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청취자 의견이나 출연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의 특급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극단 너다워서 아름답다의 송민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사전 미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전 미팅을 했는데 이 모시기까지 거의 뭐 한 반년 맞습니다. 정도가 걸렸죠. 저희가 뭐 중간에 편성이나 이런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되게 뒤늦게 모시게 됐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뭐 송민석 대표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극단 너다워서 아름답다의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극단 이름이 참 예뻐요. 너다워서 맞아요. 아름답다. 네. 너다워서 아름답다.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인가요? 네, 너다워서 아름답다 소개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너다워서 아름답다는 너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앞에 보니까 극단 99도씨 소개가 네. 100도까지 끓지 않아도 그때까지 노력만으로 넌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너가 엄청 특별하지 않아도 너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연극이라는 게 또 그러한 것 같거든요. 여기 캐릭터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이라는 것도 있고 조연도 있지만 모두가 서 있으니까 연극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생겼는데 저희는 사실은 극단이라는 어떠한 이름보다는 프로젝트 형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번 대표가 좀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좀 오래 하고 있는 거고 3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듣고 있다면 바꿔줘요. 어떻게 그러면 투표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일단은 추천 받아서 추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자꾸 추천을 안 해줘요. 딴 사람들을. 제가 딴 사람 추천해도 안 듣더라고요. 대표 말이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어요. 약간 그 듣다 보니까 좀 번외 얘기인데 스위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스위스의 정치 체제를 보면 스위스는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좀 연방 체제로 해서 대통령이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스위스도 대통령의 권한이 없대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제시자고 결정은 다 같이 해요. 저희가 약간 공동 창작 집단이라는 일단 모티브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제가 나오면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이제 제시는 하죠. 자, 일거리가 이렇게 있어. 할래? 하면은 그래 하자 하면 하는 거고 안 할래? 그럼 너 빠지고 딴 사람 할래? 그러면 그냥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약간 민주적인 방식을 약간 사용하고 직접 있죠. 민주주의의 형태네요. 그럼요. 뭐 그렇죠. 대다수가 뭐 약간 극단 형태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잖아요.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줘, 대표가 좀 책임을 져줘, 약간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너다워서 아름답다는 정말로 스위스 같은 극단이네요. 뭐 극단의 복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는 예. 뭔가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띈 극단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권을 가진 네, 이렇게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총 구성원이 몇 명인 네, 건가요? 저를 포함해서 14명 정도 있고요. 와, 많다.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와.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어서 제 고향인데 제주도가. 그래요? 네. 제주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작년에 MT를 제주도로 가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왔고 이제 지금 활동으로는 총 13명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또 저희 팀 이제 공연 소개도 하겠지만 올해도 여러 가지 공연들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14년부터 되게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네요.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갓 1년 된 그러니까요. 극단인데. 그러니까 뭐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지만 그 너다워서 아름답다 팀도 그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에 선정돼서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끝나고 나서 이제 정산에 너무 치여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내년 농사를 조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에 치이다 보니까 조금 그 계획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이건 약간 번외 얘기고, 그러니까 그 2017년 그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으로 해서 그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2014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도 1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극단의 형태 같은 느낌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게 2016년 말쯤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트워크 모임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 청년 예술단이 됐죠. 저희 정산 때 엄청 힘들었어요. 페이퍼가 한 600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2017년도에 청년예술단 할 때 저희는 목표점을 갖고 있었던 게 부마축제라는 장이동에 있는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그리고 축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잡고 청년예술단에 지원을 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는 공연을 부마축제 안에 있는 국수 좋은 날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야외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야외 공연을 하나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공연은 청년예술단으로는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럼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포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2017년 마지막 연도인 12월 달에 연도가 아니지 마지막 달에 12월 달에 이제 젊은 예술인들을 좀 모아서 같이 이제 발제자도 두고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청년 예술가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마을이랑 예술이랑 함께한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런 찰나에서 대표님이랑도 한번 만났었어요. 제가 99도의 저희 카페를 공간을 한번 대관을 하시겠다고. 근데 생각보다 좀 포럼에 규모가 커지셨다고 해서 저희 공간으로 좀 작아서 그랬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나요? 네, 저희 한 30분 정도. 사진 봤는데 되게 많이 참여하셨어요.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그때 그때 공연이 공연 일정이라 겹쳐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희도 비슷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라디오 하는 것도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지점인데 마을 단위로 또 고민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그 약간 포럼의 개요라든지 그 포럼에서 나왔던 뭐 이야기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저희가 일단 세 가지 주제로 일단 이야기했었고요. 하나는
이 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예술과 마을을 함께 하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마을은 과연 청년들의 예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 자체를 필요로 하는가, 예술가들은 또 마을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가졌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같은 프로젝트 팀 아니면 젊은 청년 극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장점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맨 앞에 있었던 예술가로 살아남기랑 청년 예술가로 살아남기가 일단 같은 결인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달랐나요? 예술가로 살아남기는 일단은 기성세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젊은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얘기하는 거였는데, 일단 발제자분께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게 돈 없으면 못한다. 그렇죠. 돈 없으면 그쵸. 못하죠. 돈 없으면 모든 못한다. 것이. 제일 중요하죠. 주변에 부자 친구를 사겨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되게 씁쓸하지만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청년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서를 쓰면 있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지금 약간 혼재돼가지고 저기 막 퍼져 있는데 이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걸 좀 모아보기 위해서 그 포럼을 좀 진행했던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극단들이 오셨고, 사실 그때 포럼 준비할 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방으로 공연을 가신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때가 월요일이었죠. 저희가 네네. 월요일에 그 재단에서 하는 수업이 잡혀 있어서 제가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어요. 그 공연 중간이었었기도 하고. 그날 딱 월요일 쉬는 아, 날 아쉽네요. 갔다 왔죠. 2018년도에도 또 그런 주제는 항상 계속 고민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년 예술인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2018년에도 비슷한 포럼을 한 번 더 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어제 그 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책연구원이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에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청년 예술인들을 대표해서 그쪽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청년 예술인들을 다 대표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냥 저희가 느꼈던 점들을 가서 얘기하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의 맹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원 사업들이 되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 그냥 한 작품 단위, 한 프로젝트 단위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한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예술 단체들이 그런 국가 지원에 종속이 되는, 그래서 더더욱 창의성이라든지 다양한 색깔을 내기 어렵다라는 게 되게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도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렇죠. 돈이 없으면 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그러니까 청년들끼리도 모여서, 그러니까 어제 모임에서, 어제 간담회에서는 뭐 청년이라는 기준을 굳이 또 만들어서 뭔가 청년들만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뭐 어쨌든 공통적인 사회 현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굳이 나이대로 잘라서 그래서 뭐 청년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뭐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헤쳐나가야겠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민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뭐 우리들의 필요, 또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원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이런 틀에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식의 지원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 분들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런 뭔가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 많이 적용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임도 청년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돈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이런 연극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궁금한데. 제가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약간 지금도 엄청 유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이돌 문화가 지금 되게 그렇죠. 저희 때는 약간 그런 동경의 대상 같은 것들이 대부분 배우들에 좀 꽂혀 있는 경우들 좀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약간 억눌려 있는 삶을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하거나 누구보다 좀 못하는. 근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라이벌인 친구가 한 명이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뭐든 한 발자국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제가 만약에 3등을 하면 걔는 2등을 하고 운동을 해서 내가 100m를 뭐 15초를 뛰었으면 걔는 뭐 14초를 뛰고 얄미웠겠다. 그리고 살리에르 같은 제가 살리에르 같은 제가 키가 중학교 때 확 컸는데 얘 더 커서 180을 이미 찍어버리고 중학교 때 아니, 뭘 해도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진짜 뭐라도 하나 이기고 싶다 해서 걔랑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한일전 같이 가위바위보라도 지면 너무 화가 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걔가 반장을 하고 제가 부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삔또가 확 갑자기 화가 이렇게 확 났어요. 제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확 되면서 내가 얘를 뭐라도 하나 이겨야겠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얘가 잘하는 거를 내가 꺾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얘가 잘하는 것만 내가 쫓아다니지 않았나? 내가 저거라도 꺾어야지 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라면서 내가 평상시에 뭘 좋아하는 거라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번 저를 돌아봤던 계기였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끊임없이 봤던 게 이제 연극, 영화, 드라마였는데 그중 연극은 좀 나중에 했고 영화랑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어요. 전 뭐 크리스마스 때도 밖에 안 나가고 TV를 보고 맨날 케빈과 함께 맨날 뭐만 있으면 새벽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게 취미 생활이었고 또 영화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제가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 줄 알고 영화 시나리오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하려면 뭐가 해야 돼?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딱히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는 배우인가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연기학원에 문을 두드렸죠. 근데 연기학원에서 연기 해본 적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고 서울에 가서 연극을 최소 2편 이상을 보고 와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면은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갔죠. 서울 처음 혼자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하철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연극을 처음 봤는데 제가 알던 영화랑 드라마랑 너무 다르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로 모든 걸 다 승부해야 되고 보면서 이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에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 재밌다, 이거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내내까지 이제 공부보다는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연극 공부하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극 보러 다니고 그래서 연극이 완전 빠져 있다가 대학교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뭐 저도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 각자 자아를 찾아가다 보니 이게 내가 평생 해도 질리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약간 그런 거는 다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 연극을 이제 하는 사람들 따지고 봤을 때. 근데 저도 이제 극단 99도를 창단을 해서 활동 중이지만, 그러니까 송민석 대표님도 이제 뭐 극단을 왜 차리게 됐는지에 대한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더불어 그 주변에 또 젊은 극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기성극단들은 그래도 뭐 운영 방식이 어떻든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고, 그런 극단에서 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도 될 텐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직접 젊은 연극인으로서 젊은 극단을 창단해서 활동하는 게 기존 기성극단에서 소속돼서 활동하는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의 지점의 결이 가장 비슷한 게 저희 팀인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이제 기성극단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이제 워크샵을 준비하다가 아 이게 워크샵으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팀을 만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는 창단 멤버는 아니었고 2014년 1월 달에 어떠한 극단에서 워크샵으로 진행하다가 그 워크샵에서 어떤 활동, 그러니까 신체로 하는 활동성이 좀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팀들이 이게 좀 재밌네. 그러면 우리들끼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번 조그맣게 해볼까? 해서 자기들끼리 했다가 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여기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지금 대부분 구성되게 된 계기가 되면서 모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팀을 해서 뭐가 행사가 생기면은 모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고민이 담겨 있지 않고 뭔가 재밌는 것 돈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서 좀 대표를 뽑고 뭔가 좀 지원 사업도 넣어보면서 같이 고민하는 지점들을 찾게 됐는데 그 기성극단에 있던 친구들 저도 있어봤지만 거기랑 청년단의 이 청년 예술가들 단체의 좀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 거는 여기 기성극단은 너무 이제 틀이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힘들고 또 그 안에서 대표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선배님들이거나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자 이 공연을 할게. 그러면은 자 너가 연출이니까 애들 뽑아봐. 조연출을 맨 막내에서 찾아요. 조연출 사실 되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쵸. 그 조연출 항상 뭔가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막내에서부터 찾아요. 야 너 조연출해. 할래도 이거는 아니고. 또 극단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거긴 선생님들은 그랬군요. 조금 그런 측면. 왜냐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날 서포터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거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나머지 좀 서포터해줄 친구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우들도 아 나는 이 역할 하고 싶어는 있지만 아 나는 이 작품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라는 말을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를 겪어봤고 그리고 제가 극단에 있을 때 저희 예전 극단에서는 1년 중에 한 200일 이상은 어린이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공연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연을 이제 올리는 형태였어요. 근데 어린이 공연하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게 돈 많이 벌겠네, 돈 많이 받겠네 하는데 월급은 받겠네. 월급을 받겠네. 근데 한 달에 20만 원 받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20에 30 많으면 30만 원. 30만 원 들어오면 우와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연 200일 하는데 네, 너무하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안 쉬어요 거의. 근데 그 나머지 돈은 과연 어디 갔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공연을 만드는데 쓰인다. 막연하게. 근데 그럼 대표님은 왜 같이 공연을 안 다니세요? 아무튼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자금을 모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맞는데 주인공은 대표님이에요. 아니면은 연출 대표고 자기 친구를 주인공을 세워놓고 극단 단원들을 자 너희들 이제 연습해 보는 거야. 니들 이제 경험 쌓는 거니까 이 역할 조그만 거 이렇게 해봐.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착취죠. 열정 페이고.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제가 극단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작품을 들어가고 이제 제 나이대에 맞는 원하는 배역이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연출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는 이제 저희 극단에 또 다른 연출님이 보셨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리딩하고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아는 배우 한 명씩을 데리고 와서 그 배역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뭐지? 슬슬 자괴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 아니야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그 배역에 대한 리딩을 그날 시켜요. 그러더니 캐스팅을 결국에는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괴감을 울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일단이 없겠다. 그러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대가 좀 검증의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된 배우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뭐 선배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그 경험을 어디 가서 쌓나요? 그쵸. 무대에 올라봐야 아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관객을 직접 마주해봐야 아 내가 좀 앞으로 성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둬두고 야 네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무대는 못 올라가라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무대에는 선배님 선생님들만 쓰셔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 뭐 너다워서 아름답다의 창단 취지나 뭐 극단 99도의 창단 취지나 그밖에 여러 청년 극단들의 창단 취지가 거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조금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거.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많아져야 대학로 연극 문화도 좀 활기를 띠고 그러니까 요새는 좀 되게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워낙에 요새는 뭐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블록버스터, 되게 스펙타클한 볼거리도 많은 그런 영화들도 많은데 굳이 연극을 찾아와서 봐야 되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목마름을 연극이 못 채워주고 있는 지점은 고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같은 청년들이 조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색다른 것들을 찾아가야 그래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뭐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다음 질문이 뭐 연극계의 폐단을 한번 지적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뭐 자연스럽게 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연극 뭐 송민석 대표님도 꽤 오랜 시간 연극을 해오셨지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연극이란 과연 어떤 연극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어떤 게 좋은 연극이라 규정 뭐 이렇게 지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좋은 연극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들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질문지 받고 이거를 진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일단 요 근래 이런 생각을 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좋은 연극 뭐지? 뭐가 좋은 연극이지? 화려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는 거? 막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근데 제 기준에서는 재밌는 게 최고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어떤 감동이나 메시지 전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봤을 때 재밌으면은 저는 끝. 내가 10,000원을 냈든 20,000원을 냈든 그만큼의 내가 뭔가 재미를 얻어갔으면 그건 연극으로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요즘 대학로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팀들의 약간 문제점 아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돌려보기? 내가 공연하니까 너 봤지? 너 공연할 때 지인 잔치라고 하죠. 네. 이런 지인들에 대해서 좀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몇몇 분들은 야 걔를 보러 오는데 어떤 평론가가 보러 오는데 어떤 선배님이 보러 오는데 나 진짜 잘해야 돼 라는 말을 좀 약간 입에 붙여서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값어치랑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평론가나 내 지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죠. 관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연극은 누가 봐도 재밌고 그냥 뭐 내 돈을 낸 게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라는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대중들한테 평가받고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나 예술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중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 관객들한테 겸손해야 되는데 관객들한테 겸손한 게 아니라 나의 선배님, 뭐 평론가에게 겸손한 태도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좋은 배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극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진짜 배우, 연기로 승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다른 여러 콘텐츠와 매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일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배우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받았을 때보다 이 두 개가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 좋은 배우다 뭐다가 얘기하기 좀 되게 아직은 애매한 위치에 있고 애매한 게 아니라 부족한 위치에 있어서 그냥 잘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인 건 맞는데 그 잘하는 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구는 말 잘하는 배우, 그러니까 잘 들리는 배우가 좋은 배우다라고 하고 누구는 몸 잘 쓰는 배우가 좋은 배우다 그러고 누구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그 봤을 때 좋은 거의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되냐 이거죠. 선배님들은 약간 옛날 방식의 그 선배님들이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리딩을 하는데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평상시 내 또래 애들이랑 말하는 게 달라. 요즘 애들은 되게 그냥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사를 하는데 선배님들은 어떠한 내 액센트라든지 장단음을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뭔가 톤도 뭔가 연극할 때 뭔가 좀 바뀌고 정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 선배님들은 그런 선배님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일단 잘하면 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즐길 줄 아는 배우가 저는 잘하는 배우는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즐길 줄 아는 그렇죠. 배우. 뭐 배우라는 영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술이라는 특히 뭐 연극이라는 분야는 뭐 수치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직종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다 대부분이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평론가 분들도 뭐 일종의 뭐 자기 취향이 있으실 것 같고 자기가 뭐 공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또 평가를 하시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롤 모델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민식 배우요. 어떤 점에서? 그냥 최고예요. 그냥 보시기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민식 배우님을 처음 본 영화가 일단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이 있구나. 저는 외국 배우 중에 게리 올드만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게리 올드만보다 더 잘해 보여요. 훨씬 더 멋있으시죠. 너무 멋있었죠. 특히 파이란 영화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 명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로 상을 받았을 때도 올드보이는 한 3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연기가. 영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연기가 새로워요. 그리고 진짜 많이 보셨다. 너무 좋은데 연극도 혹시 보셨었어요? 연극은 필로우맨. 아니 못 봤어요. 그걸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근데 예전에 있던 자료집을 저희 학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같이 이제 극단 생활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일단 택시 드리버 비디오본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먼저 보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보고 이게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처음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공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택시 드리버리였고 그래서 이걸 먼저 했었고 최민식 배우 때문에 그 작품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너무 연기 너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눈에 갑자기 맞아 하트가 막 너무 멋있어요. 네. 말도 너무 멋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자유롭게 프리토킹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뭐 질문이 뭐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이 입으로 짜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질문들이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와중에 다 해소가 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희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너다워서 아름답다가 만들어갈 연극이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로 뭐 예술로서의 가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탐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2018년이 됐는데 너다워서 아름답다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올 한 해. 일단은 가장 빠르게는 올 3월달에 이제 저희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공연을 좀 하자.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인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공연을 하자 해서 저 장폴 사르트르의 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이제 각색 번역해가지고 번안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올라가게 되고요. 일단은 올해도 청년예술단에 또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형태로 가는 대신에 좀 마을과 함께 또 하겠죠.
또 같이 이어져 있고요. 또 6, 7월 달에 또 공연을 또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쯤에 한 번 더 포럼을 해보자. 마지막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은 어떻게 얘기가 다를까라는 얘기도 가볍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해 프린지는 안 하시나요? 프린지 모고 있던데. 재작년에 이제 손을 놨습니다. 아, 네. 네. 프린지는 이제 거기랑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보다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께 거긴 제한이 없어서 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한이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좀. 다양한 장소에서. 네. 그리고 또 약간 그 시기 때가 가장 바쁜 시기 때라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아,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 오늘 시작도 늦어서 좀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팟캐스트를 저번 주에 한번 해봤는데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건 사실 팟캐스트보다 더 한 발 앞서간 거잖아요.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지역 방송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서울 방송을 한번 나가는 공중파로 진출하시. 네. 다 같이 잘 되는 길로 한번 한 발 도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어질 청년 연극인들과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멋진 게스트와 함께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송민석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김 PD님이 조금 말수가 많이 없으셨어요. 뭐 기양을 떠나 있는 것 같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홍승호 진한나였고요. 담당 PD의 김민우,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끌지 않아도 괜찮아. 감사합니다.